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은 재밌는 내용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벤트와 펑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객체 지향입니다. 좀 기존에 배웠던 우리 프로그램과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그 이벤트라는 것을 잘 이용하면 특히나 요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배운 이벤트는 앞서 배운 방식과는 개념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if, for, while 이라든지 switch 같은 문장들은 프로그램의 흐름에 따라서 조건을 처리하는 것이죠. 앞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가면서 흐름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흐름 주도, 그러니까 flow driven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사용자 화면, 그러니까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이제 발달하고 이제 사용자와 그 프로그램 간의 상호작용이 많아졌어요. 당연히 그렇죠. 요즘 게임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도 업무 처리 프로그램도 보면 화면을 보고 우리가 사용자들 입력을 해주는 방식을 쓰죠. 그래서 기존의 단순한 흐름 처리 방식에는 제약이 생기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버튼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키보드를 누르는 것 같은 이벤트에 동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흐름 처리 방식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방식이죠. 화면에 버튼을 누르고 키보드를 눌러서 우리가 명령을 주는 것. 우리는 이처럼 이벤트의 처리에 중점을 맞춘 개발 유형을 이벤트 주도, 그러니까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벤트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새로운 개념이라서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우스나 버튼을 클릭한다거나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마우스가 버튼 위에 위치하는 것과 같은 사용자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화면이 시작되거나 타이머가 동작하는 그런 것과 같은 동작을 우리 모두 이벤트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벤트가 동작하는 방식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주왕복선 발사 게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두 우주왕복선 발사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0, 9, 8, 7 이렇게 수를 세다가 초읽기가 완료돼서 하나, 0, 발사! 라는 명령과 함께 발사 버튼을 누르면 우주왕복선이 불꽃과 광음을 내면서 하늘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클릭하는 것이 이벤트입니다. 그렇죠? 사용자가 클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요. 이벤트가 발생하면 실행해야 하는 명령은 우주 비행선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왕복선을 발사하기 위해 명령들의 모음, 즉 함수를 space underbar, shuttle underbar, launch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함수에 대해서는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버튼의 이름은 버튼 fire라고 이제 정하도록 하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벤트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를 처리하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한번 이해해보고 이벤트 주도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개념은 이벤트의 대상, 그러니까 이벤트 타겟이라는 것입니다. 이벤트를 생성하게 되면 이벤트를 전달해야 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제에서는 버튼 파이어가 이벤트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이벤트 리스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벤트를 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이걸 대기하고 있다가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신호가 오면 이걸 들어주고 실행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벤트에 반응할지,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떤 명령을 불러야 하는지, 이벤트의 흐름과 동작에 관한 내용을 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프로그램 코드에서는 add action listener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add action listener 하고 클릭했을 경우에
스페이스 셔틀 런치를 이제 실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남은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 이벤트 핸들러라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핸들링을 하는 것이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벤트를 처리해야 하는지 명령들의 집합입니다. 스페이스 언더바 셔틀 언더바 런치가 이벤트 핸들러라는 것을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실행해야 될 내용들을 이제 해주는 것이죠. 이제 예제처럼 보통은 여러 가지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 이벤트 핸들러를 명령어의 집합인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코드를 볼까요? 자, 이벤트 타겟인 버튼 파이어를 해서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에 의해서 이벤트 리스너에 의해서 add 이벤트 리스너에서 클릭할 경우에 스페이스 셔틀 런치를 이제 펑션을 부르고 이 펑션 스페이스 언더바 셔틀 언더바 런치라는 펑션 안에서 이제 핸들링을 하죠. 여기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해주는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금방처럼 보통은 이벤트 핸들러를 펑션, 함수에서 구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펑션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펑션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작은 블록입니다. 펑션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스테이트먼트, 우리가 명령문들을 모아둔 하나의 셋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역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계산기 있죠. 계산기 우리 주변에 계산기도 팔고 요즘 스마트폰에 모두 계산기가 다 들어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두 개의 수를 보내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오퍼레이터를 보내줘서 그 값을 받아오는 그런 펑션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 펑션을 우리가 설계한다고 하죠. 먼저 우리가 펑션을 설계할 때는 어떤 것부터 했냐면 그 펑션 함수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파라미터 값들을 보내줄 것인지를 리스트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 안에서 모든 이제 구문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럼 두 가지 정해야 되겠죠? 이름과 파라미터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펑션 이름은 calculator라고 그냥 계산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앞에 세 가지를 보낸다고 했죠?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계산을 어떤 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 어떤 걸 할지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펑션이라고 일단 자바스크립트에서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calculator라고 하고 펑션 이름을 선언해주고 그리고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value a, b,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먼저 펑션 안에서는 그 반환되는 return value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만약에 오퍼레이터가 가까이 그 아스타리스크 이게 곱하기죠. 곱하기면은 return value에다가 value a와 b를 곱해서 넣어주시오. 마이너스 플러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return value 해주면은 우리가 훌륭하게 계산기 기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왜 사용하는 것일까요?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반복적인 기능들을 할 경우에 함수를 만듦으로써 굉장히 그 여러 번 해야 될 일들을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함으로 있어서 여러 군데에서 동일한 형태를 구현해 주면서 그 만약에 변경이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 한 곳만 바꿔주면은 모두가 다 바뀌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함수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오랜만에 그 스크래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램도 역시 이벤트 드리븐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이용하고 있나요? 우리가 몰 게임을 한번 보면은 가장 간단하죠. when
녹색 깃발이 눌렸을 때, 녹색 깃발 눌렸을 때라는 이런 이벤트를, 녹색 깃발 누르면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는 거죠. 게임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눌렸을 경우에, 이 몰이 눌렸을 경우에 이제 실행되는 것이 있죠. 몰이 눌렸을 경우에, 시간이 남아있을 경우에 소리를 내면서 그 다음에 점수를 하나씩 올려주세요. 라는, 이것이 바로 이벤트 핸들러가 되겠죠. 이벤트 리스너가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이벤트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눌렀을 경우에 이러한 일들이 실행된다. 눌리는 것들이 전부 다 이벤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자바스크립트로 돌아가서 몰 게임에서 이벤트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스크래치에서 그 몰을 눌렀을 경우에, 두더지를 눌렀을 경우에 우리가 점수가 올라가죠. 그거 어떻게 구현되나 볼까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마우스가 몰이죠. 몰에서 아까도 우리가 그 두더지에서 그 기능을 구현했죠. 만약에 마우스가 그 실행 가능하다면 이게 코코 스튜디오의 문법입니다. cc.sys.capability의 마우스가 된다면 마우스 매니저에 add listener 익숙하죠? 앞에서 배웠죠? 리스너를 이제 넣어주세요. 이벤트는 마우스가 했을 때 on 마우스 다운, 이게 거의 클릭 같은 거죠. 이럴 경우에 이런 펑션, 핸들러죠. 펑션을 수행해 주세요. 이걸 별도의 펑션을 뺄 수도 있고요. 바로 여기다 같이 구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벤트 핸들러죠. 뭐냐 하면은 get 버튼이 마우스 버튼 중에 왼쪽 마우스가 클릭되면은 먼저 이것은 제가 내부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위치를 이렇게 찍은 거고, 그 다음에 게임 타임아웃이 게임이 끝나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event.get current target. change mode를 해라. change mode를 하고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점수를 하나씩 올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렇게 처리하는 구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제 실행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 두더지가 이제 옮겨 다니죠. 그래서 두더지를 눌렀을 경우에 두더지가 놀라면서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점수를 올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게임인 블릭브레이커에서도 이벤트를 처리하는 걸 보여줄까요? 역시 이벤트를 처리하는 건 동일합니다. 이벤트 리스너가 있고 이벤트 핸들러가 있죠.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게임 레이어에 보면은 여기서는 키보드까지 쓰고 있어요. 터치도 있고요. 우리가 모바일 폰을 이용하기 위해서 터치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와 iOS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PC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키보드가 만약에 된다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벤트 키보드일 경우에 만약에 키가 눌렸을 경우에 펑션은 지금 이제 키만 이제 넣어주게 돼요. 그 키를 갖고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마우스의 경우는 보시는 거죠. 온 마우스 무브가 되면은 get 버튼이 마우스 레프트가 되면은 이제 프로세스 이벤트라는 걸 이제 하게 되죠. 프로세스 이벤트가 뭐예요? 함수죠. 그럼 프로세스 이벤트는 만약에 우리가 터치를 할 경우도 동일하게 프로세스 이벤트를 실행해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고 여기서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다 보면 코드도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가 바뀐다고 하면 여기도 바꿔줘요, 저기도 바꿔줘야 되지만 이렇게 펑션을 함수를 만들어주면은 매개 변수 같은 것들 이제 만들어주면은 이제 거기서 하나가 실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함수죠. 자, 그러면 프로세스 이벤트라는 함수를 한번 볼까요? 자, 프로세스 이벤트가 있네요. 이거는 함수 이름은 프로세스 이벤트고 매개 변수는 이벤트를 받습니다. 이벤트 자체를 받아갖고 그 다음에 그 스테이트가 게임이 플레잉 되고 있는 상태이면 그 getDelta 이제 변화된 값을 갖고 와서 그 위치를 이제 찾아주는 거죠. 코코 스튜디오의 그거 문법이죠. 그래서 그 위치만큼 그러니까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터치를 했을 때 그 위치만큼 x의 값을 이제 변형시켜 주는 거죠. y는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y의 값은 한 군데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어떤 기능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펑션으로 만들면 함수로 만들면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함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프로그램은 함수를 모아둔 하나의 집단이다 라고 표현한 만큼 함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이벤트도 역시 요즘 같은 그 이벤트 드리븐 화면 사용자의 환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컴퓨터의 인터랙션이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이해 가시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자바스크립트 강의 마지막 편인 객체 지향 아주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도 채널을 구독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른 좋은 동영상도 즐겨보세요. 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더 많은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